올여름 고수온 피해를 겪었던 육상, 양식 어가들이 겨울이 되자 이번에는 저수온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인사 문제에 이어 관급 공사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차 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에 맡긴 차량에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고객차가 도난당한 사실을 엿새 동안이나 몰랐습니다. 박홍일 목포시장의 시정 연설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의 자신감과 모멘텀을 마련한 해였다고 자평했지만 현실은 이와 사뭇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여름 고수온 피해를 겪었던 육상 양식 어가들이 겨울을 앞두고 저수온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겨울 난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 요금이 올해 5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올여름 고수온으로 광어 48만 마리가 폐사했던 전남 완도군. 전국 육상 광어 양식의 40%를 차지하는 완도 지역 양식 어가들은 겨울을 앞두고 저수온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광어 양식의 적정 수온은 섭씨 18도에서 24도. 수온 조절과 수질 정화를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양수 펌프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 비중이 전력량의 70%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전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양식장의 전기요금이 최근 1년 새 53%나 올랐습니다. 한 개 어가당 연간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수온 예방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최대치가 되는 다음 달부터는 광어 양식장 운영에 최대 위기인 셈입니다. 저희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가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단점이고요. 최근 완도를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광어 양식장을 찾아 저수온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저수온 피해에 대비를 요청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 대책으로 에너지 효율화 장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히트펌프라든지 인버터 등 그 에너지 사용 절감 설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양식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은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전기료와 면세유 인상분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종묘와 농작물 재배, 수산 양식 등 특정 분기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을 특례 할인 등으로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남의 육상 양식장은 200여 곳, 겨울의 시작과 함께 바다 수온이 크게 하강하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경 브로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 분야에 있는 현직 경찰관들의 실질 심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법원 영장 실질 심사장에 나왔습니다. 광주 모 경찰서 현직 형사과장인 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팀장인 경감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분야 현직 경찰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1시간 반가량 심사를 마치고 나온 두 경찰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내용 인정합니까? 브로커 받은 거 맞습니까? 두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형사과장은 브로커 62살 성모 씨에게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탕모 씨 사건 일부를 무마해주고 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서울경찰청 팀장은 탁 씨가 서울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일부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진술 조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와 성 씨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7개 업체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22개 시군과 맺은 광급공사 내역 등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목재와 냉난방기 납품 등으로 다양한데 6년 동안 19개 시군과 300여 건이 넘는 각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단체장들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접근해 사업을 따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성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차 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에 맡긴 차량에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도범은 고장난 차인 줄 모르고 타고 나갔다가 차가 갑자기 멈추자 인도에 세우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고객차가 도난당한 사실을 엿새 동안이나 몰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수입 차량 서비스 센터 주차장. 지난 24일 자정 무렵 한 남성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밖으로 나와 이번에는 트렁크를 엽니다. 잠시 뒤 가방에 무언가를 담은 뒤 마치 자기 차인 듯 스마트 키로 차량 문을 잠그고 사라집니다. 1시간 뒤 다시 돌아온 이 남성은 차를 몰고 유유히 서비스 센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200m도 못 가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인도에 차를 세우려다 너무 깊숙했다고 생각을 한 듯 이 남성은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차를 차도 쪽으로 밀어냅니다. 차 갑자기. 네, 고맙습니다. 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은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차량 절도범입니다. 차량 소유주인 한모 씨는 지난 20일 차가 갑자기 고장나자 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갑자기 목포시청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량이 며칠째 불법 주차돼 있으니 견인 조치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한 씨의 차량은 이곳 인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서비스 센터에다가 정비하라고 그 차를 지금 맡겨놨는데 어떻게 차가 인도에 주차가 돼 있고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서비스 센터 측은 고객 차량이 도난당한 지 엿새가 지나도록 도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드리지 말씀드리고요. 차주분하고도 얘기 때문에 아직 없으니까.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교부세 삭감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짚어보는 목포 MBC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약자 복지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늘리는 등 복지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복지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지방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인구의 25%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라남도는 당장 내년에 추가로 82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지방비로 감당해야 할 사업은 늘어나는데 당장 지방교부세 등은 삭감되면서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포 MBC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이 같은 복지 예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 복지 예산은 늘었지만 부문별 국비 감소와 어려운 지방 재정으로 돌봄의 손길이 끊기는 곳들을 살펴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했던 80대 어르신. 자식들도 타지에 있다 보니 홀로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루 3시간 찾아오는 긴급 돌봄 선생님만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요. 내가 밥그릇 나도 못 견디고 이러고 허리 아프게 밥솥도 못 갖고 오고.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 등을 하루 3시간씩 모두 72시간 동안 돌보도록 한 국비 지원 사업. 장기 요양 신청 등 기존 복지 사업에 연결되기 전까지 돌봄 공백을 메꿔왔지만 내년부터는 36시간, 절반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내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돌봄 시간 자체가 줄면서 도내 100여 명에 가까운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주 72시간 4대 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마저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로 노숙인 170여 명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해마다 도비 지원을 받아 노숙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세차나 요리, 제빵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 능력을 키우는 노숙인 시설의 핵심 사업이지만
내년부턴 관련 예산이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비와 후원금 등으로 일부 충당해볼 계획이지만 프로그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또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긴급 돌봄을 비롯한 도내 복지 사업을 담당해온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국비 8억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라남도의 예산만으로 내년도 복지 사업을 꾸리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의 55% 수준으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사회서비스 예산, 사회복지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고 없이 삭감을 한다든가 하면 그 피해가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 복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3조 3,869억 원. 올해보다 9.6% 늘어난 촘촘한 복지를 선언했지만 수혜 대상은 계속 늘고 분야마다 삭감된 국비 사업을 메꾸는데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이 내년 예산안과 시정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의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목포시정 구호인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에 자신감과 모멘텀을 마련한 해였다고 자평했지만 현실은 이와 사뭇 다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올 한해 가장 감동적인 일로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목포시 시정구호인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한 자신감과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항 이래 최초의 국가단위 체육 행사로서 최대 규모인 4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학과 문화 감동과 희망체전으로 전국체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K-디지털 플랫폼 사업 등은 청년 중심의 4차 산업 육성에 토대를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3년 목포시의 현실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인구는 올해도 꾸준히 감소해 지난 8월 기준 21만 4천 명대로 주저앉았고 특히 청년 인구는 5년 전보다 11,000여 명이 감소한 5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목포시의 인구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은 청년과 산업,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사업을 나열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청년을 붙잡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목포시가 무엇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목포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목포신안 통합정책은 취임 1주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후순위로 밀렸고 화장로 1기 증설 외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통합을 통하여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박홍렬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각종 사업은 지역 산업을 육성해 인구를 늘리고 청년을 붙잡는 정책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 모두 이 같은 취지로 시정연설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연설도 위기의 도시답지 않은 안이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시가 최근 공중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지 않다 뒤늦게 외상으로 휴지를 구매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석환 목포시 의원은 목포시가 전국체전이 끝난 지난달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 동안 공중 화장실 66곳에 휴지를 비치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포시는 연초부터 행사가 많아 재고가 부족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가 오늘 장흥군청 앞에서 하반기 연수교육 투쟁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 호남본부는 직무급제와 교부세 삭감 반대, 그리고 간접 고용 철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북 원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설립과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오늘 광주 전일빌딩 245에서 호남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내년 총선을 윤 정권 심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제안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파괴당하고 민생이 짓밟히며 한반도가 전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호남에서부터 촛불 항쟁 정신을 이을 새로운 정치적 연합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본격 가동합니다. 전라남도는 노후 축사와 비닐하우스형 축사 등 재난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폭설, 한파, 화재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축사 가축 관리 요령을 문자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해에 취약한 노후 축사 시설 현대화에도 157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흑산면 하태도 해안에서 고래뼈 2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고래뼈는 두개골이 시작되는 부위의 골격으로 140cm가량인데 실제 크기는 20m 이상의 대왕고래나 참고래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어로 유명한 흑산도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포획된 고래 25%를 잡던 포경 근거지였습니다.